이정훈입니다. 제가 여기 오픈은 한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전에는 이제 다음 병원에서 이런 강의가 좀 많이 있었나 봐요. 뒤에 들려요? 네. 울리진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워낙 좋은가 봐요. 했는데 지난번 한 달 전에 김 부총장님이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많이 안 오셨어요. 오늘 이제 많이 와서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날씨가 너무 좋고 지난번에 추워가지고 얘기 그야말로 춘사문이 돼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다음 분이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산이잖아요. 좀 산에 가가지고 잔디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뭔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아쉽고 어쩔 수 없죠.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반짝이요? 네. 이런 정도 나와요? 네. 예? 마스크 빼면 걸려요. 네. 사실 이제 강의하는 사람 벗어도 되는데 아직까지 영화병원은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는 거라 제가 제일 불편해요. 복구하면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복구하고 저 혼자 잠깐 갈까요? 오늘 제목은 암을 이기는 움직이는 가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은이라는 말은 좀 특이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걸 다 잊어버리셔도 뭐 암은 많이 들으실 거고 뭐 암을 이기는 방법은 뭐 많죠. 그런 게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으실 거고. 근데 저 가은이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은이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할 거냐 그게 이제 숙제인데. 여기 있는 내용은 유튜브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암 환자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해서 출판사에서 강의를 했어요. 여기에 세레고라고 써있는데 세레고 2004년 출판사입니다. 여기서 강의했던 내용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오늘 들으시고 좀 이해가 덜 됐거나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이제 유튜브를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병원에 가은 TV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가은 TV에 올려놓은 건데 좀 걱정은 뭐랄까 제 녹음 상태나 이런 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라서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강의가 아마 예상대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할 계획이다가 나는 병원에 와서 그냥 만삭시 참고 항암하고 힘들어 죽겠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뭐 이런 데 와서 뭘 들어야 돼? 그냥 여기 와서 흔히 하는 말로 밥이나 잘 먹고 잠만 잘 자고 그러면 되지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자기에 대해서 아시면 항암하는 것도 그렇고 방사선 하는 것도 그렇고 얘기는 나옵니다만 5년 딱지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쩌게도 5년 동안 딱지가 안 되죠. 그래서 5년은 어떻게 할 건지도 굉장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지금 뭐 한참 항암 부작용이나 뭐 힘드신 분은 그런 걱정 뭐 이런 걱정 뭐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으실 텐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암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사람 규모 그 다음에 이렇게 보였을 때는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암 하면 대부분의 치료는 수술, 항암, 방사선 처방합니다. 그게 이제 다 병원을 가르치지만 구청성분을 가든 길병원을 가든 이대복병원 가든 고대복병원 가든
거의 대학병원급 병원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치료를 해요. 그래서 스탠다드 치료를 합니다. 표준 치료. 그래서 예를 들면 유방암이면 맥기, 그 다음에 호르몬 양성이 뭐딱 나오면 그냥 AI가 아니면 아무 컴퓨터에 넣어도 다 똑같은 치료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표준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표준 치료의 전공자도 아니고 그 부분은 이제 다 이제 하실 거고. 저 따라오실 거예요? 저 뒤에 분 한번 읽어보세요. 저 뒤로 한번 읽어봐요. 뭐예요? 림프고요. 림프고, 예. 림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저 림프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준님한테 물어보면 게 하나 더 물어봐요. 림프가 뭐 하는 거예요? 네? 예? 림프가 뭐 하는 거예요? 들으러 보셨는데 아승달성해요? 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림프가 뭔지 아시는 분? 예? 예? 뭐라고? 경찰서요? 경찰이요? 경찰, 오케이. 자, 맞았습니다. 3분 받았어요. 우리 몸에 군인이나 경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림프가. 아마 림프절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림프가 얘기 들으셨을 거고. 림프절은 저 경찰이 사는 경찰서예요. 그리고 림프관은 저 림프구가 지나는 관을 림프관이라고 해요. 그럼 저 림프가 뭐 하는 거냐? 특히 암 하는 분들한테 왜 중요하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 포함해서 모든 건강한 성인들도 매일 4,000개씩 암세포가 생겨요. 이 시간에 생기고 있어요. 4,000개씩 어디 생기느냐? 온몸에서 다 생깁니다. 위, 간, 할 것이 다 생겨요. 근데 왜 저는 암이 안 생겼느냐? 요 림프구인데. 림프구가 암세포가 생기자마자 그게 암세포라는 걸 발견을 해요. 인지에서 이놈이 암이구나고 파악이 되면 지난번에 기본장님 강의에서 나왔습니다만 10개의 림프가 달려들어가지고 한 놈을 죽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싹 없어져요. 매일 생기는데 매일 없어져요. 근데 억울하게도 여러분 왜 암이 되느냐? 4,000개 중에 3,995개를 다 없앴어요. 근데 제 일이라고 써있잖아요. 한 명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암세포 하나일 때는 암이 하지 않습니다. 뭔지 알아가 하냐? 저는 새끼를 까요. 새끼를 까면 암이라고 해요. 그럼 얼마 정도 이제 새끼를 낳느냐? 보통 한 1cm 정도 되면 발견이 돼요. 0.5cm도 발견이 됩니다만 암이 한 1cm 정도 되면 거기에 암세포가 이게 좀 욕을 해도 되겠죠. 10억 마리가 있어요. 1cm 정도 되면 암세포가 10억 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림프구가 둘러싸서 죽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저절로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나 방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수술을 해가지고 그 진지를 다 들어버리죠. 그다음 항암을 해가지고 문단 폭격을 해요. 그래서 항암을 하면 암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암 근처에 있거나 그 다음에 암처럼 빨리 자라거나 항암 영향을 받는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위에 막 소화하고 설사하고 변비 생기고 그 다음에 호주물 수치가 넘리는 안에까지 벌써 좀 줄어들고 그런 부작용이 암처럼 빨리 자라는 세포는 암 세포 죽듯이 똑같이 항암기에서 죽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사선도 혹시 이제 그걸 다 안 되면 남은 이제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방사선을 하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표준 치료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퍼센트는 정확히 이제 말씀 없습니다만 4기가 아니에요. 3기하고 4기는 완전 길이 달라져요. 4기에서 전이가 되면 흔히 하는 말로 저렇게 하는 거죠. 다 치료됐고 키치 다 MRI 찍었는데 세포가 하나도 안 보여요.
눈에. 그럼 졸업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졸업장을 안 줘요. 왜냐하면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혈압 당뇨. 혈압 당뇨 증상이면 약을 끊나요? 없나요? 혈압 당뇨는 약을 먹어도 정상으로 된다고 본 거기 때문에 정상이어도 평생 약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전이가 되면 평생 관리하는 경우로 바뀝니다. 근데 다행히 3기 전이가 안 되면 수술을 당한 방사선의 방법을 써가지고 한 마리라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목표예요. 그래서 완치 목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다 끝나죠. 끝나면 5년 동안 병원을 계속 오라고 해요. 치료도 안 합니다. 요양암 환자 중에 항호르몬제를 먹이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거라도 드시는데 외에는 다 그냥 3개월 해보시고 오세요. 괜찮으면 다음 6개월 오세요. 1년 있다 오세요 해가지고 5년 동안 계속 가서 재발을 안 하면 그때 졸업장을 써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4기가 되면 5년이 지나도 평생 관리하는 경우가 바뀌었기 때문에 졸업장을 안 줍니다. 그게 이제 암의 전체적인 계획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림프구예요. 림프구는 예방하고 림프구가 있어요. 치료하는 기간에도 림프구도 치료해요. 그 다음 특히 이 5년간 동안에는 본병원에서는 아무 치료를 안 씁니다. 누가 치료를 하냐? 림프구가 4층에 매일 생기는 암세포하고 혹시라도 나와있는 잔존 암세포를 잘 처리를 해줘야 재발이 안 되고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치료의 주인은 림프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내 몸의 치료의 주인은 누구다? 림프구. 네, 요 림프구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걸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5년 동안 쇼핑하는 거예요. 림프가 뭔지 모르면 5년 동안 어떻게 되느냐? 뭐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여기 있다가 여기 있을 때는 다 이런저런 치료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시면 하루만 환자 치료해줘요. 그 다음 또 갚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자분이 더 많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분은 여기 있는 게 감옥이에요. 집에 가면 좋은데 집에 가면 가고 싶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집에 가면 힘들어요. 원래 답은 남이 해주는 밥하고 남의 살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여성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뭐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5년 동안에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인데, 저 림프구를 도와주는 방법을 하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대학병원에서 해주면 좋은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세개 하는 데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는 대학병원이나 거기서는 림프구를 도와주는 치료를 하기 어려운 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걸 주로 하게 돼 있어요. 대학병원. 그래서 기급여나 이런 걸 많이 하면 문제가 이해됐죠? 네. 이게 액수가 커서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독일 같은 데는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고 상당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에서 림프구 치료하는 것을 받아주기는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다 그렇게 아시지만 실손보험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림프구를 도와주는 치료는 현재 실손보험에서 주로 치료를 하는 저희 같은 요양병원에서 주로 하고 대학병원에서 하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 오해를 하세요. 대학병원에 이제 자기 주치의가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주치의 선생님한테 저기 우리 요양병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교수님 중에는 가서 하세요 하고 있지만 드물어요. 한국말 하면 다행이고 막 쌍심지를 막 펴가면서 그냥 하지 말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런 입장이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사들이 교육을 받을 때 내가 하는 치료 외에는 안 하게 하는 게 속편합니다. 왜냐하면 뭔 일을 일어나서 내가 모르니까. 그리고 대학병원에는 이 치료가 개입하고 있어요.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정을 좀 이해를 하시고, 왜 의사 선생님이 말이 다를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림프구가 치료의 주인인데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림프구를 도와준 치료는 요양병원에서만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림프구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요양병원 사진처럼 지금 다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지난번 기원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그걸 반복하기는 그렇고 이 정기적으로 가는 게 있을 거니까 저희 병원에서 하는 치료, 요양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어떻고 원리가 어떻고 그게 면역에 어떻게 도움되는지는 좀 아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기회에 이제 미루고요. 오늘은 저 림프구를 도와주는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가은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아시면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뭐냐? 운동, 음식, 마음관리. 요양병원 사는 거는 지금 하시는 치료가 이제 있고 본인이 어떻게 운동하느냐,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 마음관리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림프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다 설명드릴 시간이 되지도 않고 또 들으시면 처음에 바짝 하다가 한 10분 지나 주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만 설명합니다. 네, 나머지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더 이제 여기서 정보를 아셔야 될 거는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거는 하루에 4,000씩 생기기 때문에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매일 생겨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거 안 생기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걸 먹으면 저도 안 생기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4,000씩 생기를 막을 방법이 있어요. 이걸 막는 거 가능하고 암세포가 자라는 걸 누가 막는다면 내가 오늘은 모든 림프구 얘기하시면 돼요. 림프구가 뭐야? 그래서 림프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림프구 종류인데 혹시 NK셀, T셀 뭐 이거 들어보셨죠? 네. T셀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 T셀은 우리랑 직접 관계가 없어요.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거나 예방주사를 맞으면 항체 만드는 세포예요. 그래서 암을 죽이진 않아요. 암을 죽이는 거는 NK셀하고 T셀인데 NK셀은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태어나자마자 막 암체가 돌아와서 죽여요. 근데 T셀은 NK셀보다 약간 멍청해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골수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군인들 군대 가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디로 보내요? 넘사훈련소. T셀 넘사훈련 훈련소 어디냐면 여기 가슴에 풍선이 풍선. 풍선 영어로 사이너스인데 그 사이너스 앞에 T를 따가지고 풍선에서 교육받는 서구라는 뜻이에요. T셀이. 그래서 T셀을 직접 넣어주는 건 이뮨셀이고 T셀을 직접 도와주는 거는 사이노스, 자답식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걸 다 여기에 NK셀하고 T셀의 면역 치료는 천천히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면역 그러면 림프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기회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 NK셀하고 T셀을 도와주는 방법이 요양병원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하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운동을 하면, 그 다음에 음식을 제대로 잘 먹으면, 마음 관리를 하면 이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오늘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간이 길이하면 안 되니까. 오케이. 운동. 여기 제 앞에 계십니다. 앞에 계신 제로 여쭤볼게요. 운동 뭐 하세요? 운동. 원래 뭐 하세요? 네. 아프시기 전에. 일하실 때. 일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걷거나 뛰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야 운동이에요. 그런데 실체를 보면
피를 돌리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거는 그 근육 속에 근육이 혈관이에요. 그걸 어디 갈 수 있느냐? 여기 고기 먹느라고 이제 안 익힌 고기 있잖아요. 아주 이제 얇은 그런 이제 고기 이렇게 썰어 이제 양식 먹으면 썰으면 거기 피가 나요. 그냥 피 범벅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근육을 움직이면 거기에 있는 혈관에 있는 피가 짜져가지고 그 피를 돌리는 게 운동입니다. 진짜 그러냐 아니냐? 자 확인해 볼게요. 손을 다 펴보세요. 양손을 펴보세요. 그래가지고 꽉 쥐어보세요. 그래서 펴가지고 손바닥을 봐보세요. 색깔이 어떻게 돼요? 빠르게요? 그냥 빠른 사람 큰일이에요. 하얘졌다가 빨개져요. 네, 그렇죠? 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얘졌다가 빨개지는데 꽉 찌는 피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꽉 찌면 피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 피가 심장으로 가요. 그 다음에 다시 빨개지는 거는 근처에 피가 오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밀고 와가지고 심장에서 와서 빨개지는 거예요. 그렇게나 빨리 돼요. 이걸 안 하셔도 1분 만에 피가 왔다 가요. 근데 이거 하면 바로 갔다 바로 오네요. 자, 다시 꽉 채워보세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피가 심장으로 갔어요. 펴보세요. 그럼 빨개지면 심장에서 여기가 왔는데 심장에서 피가 여기만 올까요? 온몸이 퍼질까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근육에 있는 피를 짜가지고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에서 그 피가 온몸에 쫙 뿌려요. 그럼 뭐가 좋으냐? 심장. 그럼 뭐가 좋으냐? 그 피 속에 아까 림프가 들어있어요. 피부사면은 호중구만 들어있을 텐데 다 거기 림프가 같이 나와요. 운동을 하면 좋은 이유는 피 속에 림프가 들어있기 때문에 림프가 온몸에 뿌려져가지고 한 번 가서 조사하는 거, 두 번 가서 조사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 분들은 그런 거 안 하실 텐데 혹시 걱정이 돼서 여기 운동 처방사 여기 선생님인데요. 여기 환자분 중에 와가지고 그 러닝머신에서 달리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다 분이세요? 그러면 적당히 하면 좋은데 막 숨을 훌쩍훌쩍 하면서 뛰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가는 거 있어요? 그런 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대부분 운동하신 분들은 운동하면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신데 심한 운동이 개념이 뭐냐면 숨이 차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땀 흘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숨이 차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거 쉽습니다. 요거 심한 운동. 저 뒤에 글씨 안 보이죠? 보여요? 네. 여기 숫자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5리터. 가만히 있을 때는 1분에 5리터가 심장을 차요. 심장에서 1분에 이제 60번에서 100번 뛰는데 5리터를 퍼내요. 피를 온몸에 뿌려서 계속. 근데 숨이 차서 운동하면 5배가 됩니다. 엄청 좋죠? 그러면 5배가 늘어나면 암을 5번 더 죽일 거 아니에요? 여러 번 그냥 갈 거니까. 근데 안 해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심장에서 나온 피가 온몸에 쫙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 밑에 써있는 그 100% 내가 나오는 건 100%예요. 근데 숨이 차서 운동을 하면 70에서 80% 근육을 나가고 근육을 많이 썼으니까요. 그러면 암이 잘 생기는 부위, 위, 간, 유방, 폐, 대장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물론 뇌도 있습니다만 5대 암이 다 여기에 있어요. 난소암에서 다. 이 소화기관에 관련된 거기에 가는 피는 쉴 때는 20에서 25%가 하는데 심한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그러면 5배를 늘어났으면 5를 곱해도 더 줄어요. 이거 예를 하나 제가 드릴게요. 제 대학교 후배가 제가 이제
이번 요양병원 말고 저번 요양병원 있었을 텐데 찾아가서 인사를 해요. 저 서울대 몇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냐고 워낙에 이제 교수님이에요. 강의를 하고 하는 교수님인데 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그 요양병원에서 만났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책상에만 앉아있었대요. 그래서 대장암이 걸려서가지고 운동을 안 해서 내가 대장암이 있었겠구나 해가지고 수술한 다음부터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수영 선수처럼 운동을 했대요. 매일. 그래가지고 거기 수영장에서 자기가 제일 잘한대요. 엄청난 운동을 했대요. 재활용해서. 완전히 멘붕이 돼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걸렸어요. 이런 거. 수영하면 팔다리 운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팔다리로 피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팔다리에 암이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다 여기 심장도 암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요. 피가 많이 가는 곳은 림프가 많이 가기 때문에 암이 잘 안 생깁니다.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후배가 하는 얘기예요. 어쩐지 걔가 그렇게 차더래요. 수영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그 뒤로는 뭐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차는 운동을 하시면 숨을 찰 수 있죠. 그럼 좀 쉬면 되는데 숨이 차는 게 좋다는 입력이 돼가지고 좋지 않지만 계속 하면 본인 기분만 좋아요. 마라톤 하면 여기 쫙 나와주고 숨 차고 하면 본인 기분은 좋아져요. 여기 고주파도 그렇지만 고주파는 저 값도 비싸고 한 느낌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느냐? 이게 좀 치료가 하는 거야. 고주파는 본인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암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초점은 림프구 중심으로 항상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겠지만 뛰더라도 숨차면 좀 쉬시면 돼요. 그다음 또 하시면 돼요. 숨이 차면 좋다는 운동은 건강검진에 써있는데 혈압, 고혈압 있는 분들은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그런 운동이 좀 도움이 돼요. 그냥 펴가야 되니까. 그런데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좋아요. 이게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숨이 차서 운동해버리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혈액순환도 풍부도 달라지고 산소도 부족해요. 다 상관없는 게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원리가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손 아까 짧은 연습했죠. 왜 손보다는 발하라고 그러냐? 손은 근육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피를 짜가지고 심장을 보내는 양이 적습니다. 근데 발은 근육이 많아요. 그래서 걸으면 훨씬 더 많은 피가 심장으로 가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근육 중에 제일 힘센 근육이 우리 몸에 650개나 돼요. 근데 제일 힘센 근육이 이제 뭘까요? 예? 허벅지. 예.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예? 예. 뒷목. 씹는 근육이 제일 힘이 세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씹는 근육이 제일 힘이 세요. 정도 흑히지는 않지만 하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씹는 근육이 힘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그럼 제일 좋은 운동이 뭐냐? 많이 씹으면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되게 아프시면 이제 방앗돈 다 깨작깨작 먹어서 천천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만 컨디션 좋아봐요. 앉아있으면 5분, 10분 전에 다 없어져 버리죠? 어디로 먹어도 이제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그 다음에 제일 도움되는 운동은 식사할 때 많이 씹는 거예요. 그 씹는 요령은 오늘은 이제 거의 초점이 아니니까 다음에 음식 얘기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급하신 분은 아까 설명한 유튜브 가서 보세요.
그다음 이 작은 동계. 요거는 시간이 그래도 좀 그래도 드려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거북이잖아요, 거북이. 거북이는 여기 갑옷이 있죠. 네? 그래서 거북이는 운동하라고 해요. 요거밖에 안 돼요. 네. 여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여기에 갑옷이 안에서 여기 움직일 수 있는데 운동화에서는 전부 다 거북이 운동만 해요. 팔다리만 해요, 팔다리만. 네. 요 장은 이렇게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S자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제가 위치를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옆구리에 손을 내가 쭉 내려가 보세요. 그럼 뼈가 딱 맞으시죠? 네? 뼈가 맞으시죠? 그 뼈 바로 앞에 거기가 맹장이에요. 거기가 여기에요. 우리 몸에 제일 무거운 장, 맹장. 거기를 두 손으로 꽉 눌러보세요. 당겨지지 않지 마시고. 그 다음에 1cm 똑바로 올라가서 또 쑥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1cm 올라가서 쑥 눌러보세요. 똑바로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뭐가 닿아요? 갈비뼈가 딱 닿아요. 이게 상행결정이에요.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누구 노래 있죠? 나는 상행선도 하행선도. 여기 상행결정, 이게 하행결정이에요. 쭉 올라가서 갈비뼈 닿죠? 여기가 이제 상행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행행결정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왜냐면 고정이 쳐지고 막 왔다 갔다 해서 대략 누우면서 배꼽 쪽으로 하세요. 네. 반대로 누우시는 분 있어요. 저 왼쪽 오른쪽 부분 아시면 안 돼요. 오른쪽에 여기서 그대로 배꼽으로 가셔가지고 꼭 소풍감 길 잃어보시는 분 있어요. 이거 배꼽 지나가지고 건너가서 쭉 건너가고 그래서 반대편 갈비뼈 됐어요? 이게 행행결장이에요. 바로 행자. 그 다음에 똑바로 내려가시면 금방 뼈가 나요. 이게 하행결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 S자 결장은 이것도 다 고정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서 눌러가지고 이 치골 부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행, 행행, 하행 있어요. 옛날 할머니 손에 약속, 엄마 손에 약속 이렇게 따뜻하게 만져주면 장이 잘 움직여요. 그런데 눌러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언제 하느냐? 화장실 가시면 두루마리 화장실 내리고 이제 밖으로 빨리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앉아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시계 방향으로만 누르셔도 돼요. 모르시겠어요? 이건 아무 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 움직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기에 있는 피가 짜지면 다리를 안 썼기 때문에 이쪽 피가 많이 나요. 씹는 거하고 장은. 그래서 암이 잘 생기는 부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아까도 림프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만 만들어져요. 팔다리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는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아말자들한테 유리합니다. 네, 이거 설명드리려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몸에 근육이 피를 짜는데 근육이 없이 피를 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네, 여기 써 있었던 것 같아요. 뇌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피를 짤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뇌를 쓰면 피가 뇌 쪽으로 쫙 올라가요. 그러면 그 피는 뇌로 왔기 때문에 심장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육을 안 쓰기 때문에 그 온 피는 팔다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까 휴식했을 때 부풀어 흩어져요. 그러면 암이 잘생기는 부위로 피가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뇌 운동이 제일 고급스러운 운동이에요. 큰일 나죠. 머리 써야 되는데 이 나이 돼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데. 저기 보시면 뇌가 저렇게 다 분야가 갈라져 있어요. 이 뒤통수에서 가요. 여기 듣는 거는 옆에서 들어요. 판단하는 앞에서 해요.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펑셔널 MRI 찍어서 다 여기 있는 겁니다. 뭘 보면 뒤쪽으로 피가 쫙 몰려요. 저 쳐다보면 뒤쪽으로 피가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제 말이 들리면 그 말이 이해가 되거나 들리면 듣는 쪽으로 피가 쫙 몰려요. 한 듣는 게 재미없어서 집에 있는 거 이제 가스 끄고 왔더라. 집에 있는 고양이는 잘 있나? 그러면서 너무 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쪽으로 피가 가요. 가장 많은 피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이 앞쪽입니다. 판단하는 거, 이해하는 거. 그래서 어떤 말을 듣거나 오늘 얘기를 듣거나 이해가 돼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더라도 진짜 싹 이해가 되면 저쪽으로 피가 싹 올려요. 그 피는 심장으로 가가지고 팔다리를 안 썼기 때문에 팔다리를 없다고 암이 잘생긴 분들이 피가 제일 많이 가요. 그러면 뭘 이해를 하고 해야 될 텐데 혼자 막 연구해서 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어디 특별한 도를 보는 분들이나 가능하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걸 어렵고 어떻게 가능하냐? 말로 대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같은 방에 있는 분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분들끼리의 대화 속에서 어떤 말이 이해가 되면 그만큼 필수라는 거예요. 그게 가은입니다. 가은이라고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요양병원에 와가지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곳에서 살면서 여기서 지내는 요 사람들이 가은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공감이 되고 그러면 혈순환이 돼요. 희한하게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분야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소셜 뉴로 사이언스라고 사회적인 대단히 쳤던 말이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지금은 이제 이 키운지 오래돼서 잊어버렸을 텐데요. 얘가 태어나면 울잖아요.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한 번도 얘 울어서 깨가지고 기저귀 갈아줄 적도 없고 젖준 적도 없어요. 안 들려요. 그냥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 들리고 엄마는 그냥 소리만 나면 들려요. 이게. 그러면 얘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젖달라고 우는 건지 돌아달라고 우는 건지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럼 그거 얘들한테 교육시켰어요? 너 그렇게 울어 내가 기저귀 갈아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알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 욕구나 자기 필요에 대한 것을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알려가지고 자기를 할 수 있게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 명의 집단으로 단체로 가족으로 그렇게 이루어서 살게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네. 혼자 못 살아요. 태어나면 혼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후로 뭔가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나 그런 말로 인해가지고 그거를 이해하면서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그 피가 온몸에 쫙 퍼지게끔 해서 도움을 받게끔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뇌 혈관이에요. 보통 뇌사진 하면 꼬부처럼 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거 껍데기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으로, 판단하면 이쪽으로 피가 쫙 가는 거를 펑셔널 MRI 지금 다 보여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동하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자, 오늘부터 이제 얘기하면 이제, 여기 피가 잘 통한다니까, 방에 가가지고, 붙들고 앉아서, 스트레스 쌓여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일 저기 소통이 잘 되거든요. 잔소리하는 분들이. 차이가 뭐냐? 이해하는 말을 해야 돼, 서로.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일방통행인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잔소리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좀 다행인 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다는 이해를 못했을지라도 몇 분 이해를 해가지고 끄떡끄떡하고 촥 이해가 돼가지고 그렇게 표정이 바뀌잖아요. 똑같이 저도 피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고 싶으시면 상대방을 진짜 이해를 시켜야지 나 혼자 막 떠드는 것도 꽝입니다. 그 방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 말, 그거는 말이 많고 적음보다도 얼마나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하느냐가 기본이 중요하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많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감정하고 혈액순환하고 분리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감정은 정신적이고 혈액순환은 육체적인 건데 붙어 다녀요. 지금은 뇌로 다 정리됐어요. 전에는 감정 따로 뭐 이성 따로 있는데 지금은 뇌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전부 다 뇌에서 다 합니다. 희노애락이 다 여기 있어요. 뇌에다 다 있어요. 느끼긴 하는데 본체는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대화를 할 거냐? 무슨 대화를 할 거냐? 여기 모인 분들은 다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싶어서 살려고 치료에 도움된다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이 가치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걸로 대화와 다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그게 돼요. 이거 반대되는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게 자꾸 길어지는데 끊을까요? 분명히 더 하자고 했어요. 제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뭐냐면 희한하게 암 환자분들이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둘이 짝짝꿍해서 집단 자살했다는 기사 보신 분?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제가 상담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죽고 싶어. 아,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와서 그런 얘기도 해요. 그 각자 다 스트레스가 있고 다 있는데 희한하게 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둘이 야, 너 힘들지? 나도 힘들어. 우리 같이 죽을래? 이런 일이 안 일어나. 왜냐? 각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은 들 수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모인 게 요양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연결이 안 돼요. 마음이 통해가지고 연결해야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일어난다니까요. 왜냐? 이걸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가치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사귀고 말고 그렇게 되면 이 뇌의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쫙 돼가지고 고집과 한 효과만큼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실험으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혈액순환이 되는지는 아직 확인할 방법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 펑셔널 MRI가 지금 통에 들어가는데 평면 MRI가 나와요. 좀 있으면. 그럼 확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 경험을 했어요. 언제 했느냐? 2002년도에. 대한민국 짜작 짝짝짝 할 때 전부 다 바뀌고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 단어와 그 환경이 되면 쫙 피순환이 돼.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면 기분만 좋아지면 피순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통일이 될 때, 어떤 가치로 통일이 될 때, 그 다음에 그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혈액순환이 쫙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여기 병원 암요양병원 개원한 지 얼마 됐죠? 11년? 지난번에 퀴즈도 내렸는데. 암병원은 11년째. 예, 11년째. 사람도 12년 몇 대가 사춘기 해가지고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데 그 암요양병원 여기도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요 정도 사람 속에 중심에 정체성이 생길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 지난번 독서 토론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독서 토론회는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 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강의나 이런 게 앞으로 계속 열릴 거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시면 손해는 안 보실 거예요. 아무튼 얘기 길어지면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너무 제가 강의를 잘했거나 하나도 이해가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 걸을 때도 그럼 막 숨이 차게 걸으면 안 되겠네요. 숨차게 걸으셔도 되는데 좀 쉬다가 걸으시면 되는데 숨이 차는 게 좋다는 생각만 안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좀 쉬었다 하시면 돼요. 예. 예, 저 씹는 거 껌 씹으면 도움이 되긴 되는데요. 껌 씹으면 위 입장에서 속아요. 음식물이 들어가면 껌 씹으면 이제 위나 뭐 액이 들어가지 소화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침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오징어나 땅콩 같은 거 좋습니다. 예? 땅콩이요? 어떤 분이 땅콩 먹어요? 아, 유방암 환자들? 음식 얘기 나올 텐데요. 유방암 환자 중에서도 그 호르몬 양성이신 분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나머지 아무것도 있어요. 그 음식은 그것도 할 만한 산더미 같은데. 예? 예. 아, 제가 저기 주방장이 아니라서 주는 거에 원리를 못 해줍니다. 질문 더 있으실까요? 예. 질문을 다 같이 들을 수 있나요? 아니, 유방 환자들은 그 염색형이나 뭐 화약 재료 사용료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전혀 먹으면 안 되나요? 염소탕하고 환약이요? 염소탕이든 뭐든 있잖아요. 예. 내려서 즙이든 뭐든. 환약을? 한약도 약간 야채가 들어간다 하면 안 된다고. 아, 염소탕? 네. 그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들으니까. 그럼 전부 다 가짜 뉴스의 확률이 많습니다. 옆에서 들은 얘기는 가짜 뉴스의 확률이 많아요. 진짜 뉴스는 주치 선생님이 요거는 먹지 마세요 하는 거만 안 먹으면 돼요. 항암할 때 날거 항암 끝나고 먹으시면 되는데 항암 끝나고 날거 안 드세요 또. 본인만 손해요. 그 다음에 저기 유방암 환자 중에 호르몬 양성에서 자몽, 석류 막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만 안 드시면 되는데 이것만 안 해도 되겠다. 왜 안 먹는 걸 하시냐면 암에 걸렸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아픔이라고 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또 설탕하고 그 다음에 흰쌀밥 먹으면 암세포가 좋아해가지고 암에 걸린다는 귀 쏙 들어요. 그 다음 쳐다보지도 않아. 옆에서 아무 의사가 말할 수 없어요. 쳐다보세요.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노벨상 받은 논문이에요. 너 페트시트 찍어보시면 있죠? 그걸 이용한 거예요. 암세포가 당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당에다가 그 방사선물질을 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피에다 딱 주면 암세포만 딱 표시가 나요. 암만. 그거 보면 아이고 암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먹으면 또 암이 뭐 잘하겠구나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안 먹으려고 해요. 굶어 죽어요. 암만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 그 다음에 적혈구, 당만 써요. 당이 최고급 비말이라. 만약에 그게 맞으면 주치 선생님이 당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죠. 그 진단에 관계된 얘기지 치료하고 아무 관계 있어요. 그래서 암은 쓸데없는 근기를 안 가는 게 있어요. 처음에 도움을 해요. 어딘가에 막 누군가 원인이 될 것 같아. 근데 당이 원인이래. 그렇지. 그놈이 나쁜 놈이 있어. 그럼 자기가 죄책감을 벗어나요.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 병에 걸린 것 같은데 저놈이 잘못했대. 그래서 내가 안 먹어.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하루만. 그런 거 오래 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먹냐 안 먹냐는 딱 금기로 못 박힌 거 외에는 금기를 안 세우시는 게 더. 그리고 뭐 그런 걸 제가 하라고 먹으시면 안 돼요. 알아서 먹어야지. 잘못되면 제가 먹으라고 했다고 할거 아니에요. 예? 자, 질문 주세요. 네, 강현 씨, 권장님 답변하고 있습니다.